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식월까지는 주더라. 그래서 한 달 정도 유급 휴가를 한 달을 주는 거지 그냥.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한 달씩 주는데 멋있더라고. 괜찮아. 이렇게 푹 쉬고 다시 일터 돌아와서 또 열심히 또 일하면 이게 효율도 훨씬 더 좋아지거든. 쉴 때 제대로 쉬는 것도 중요해. 그러려면 진짜 쉴 줄 알아야 하고 놀 줄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책만 파고 공부만 했던 애들은 그냥 일밖에 할 줄 모르니까 일에서 만들어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야. 그렇죠. 몸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하루 쉬면 된다 그러지만 이 머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로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어디 가서 일상을 벗어나서 안 해본 경험들, 안 해본 생각이나 안 해본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그래서 네. 그 안식년, 뭐 안식월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혼자 떠나서 뭐 며칠씩 뭐 안 해본 여행, 뭐 이런 뭐 캠핑 네가 아까言った 캠핑 이런 것들도 혼자 가서 막 며칠씩 있다 오고 뭐 이런 경우 많이 하더라고. 네. 사가지고 온 너희가 갑인데 을 취급당하고 있고 그런 거지 지금 상황이. 그쵸. 너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너희가 사업을 할 때 절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럼요. 그런 게 많아서 중국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는 실제로 반드시 꼭 중국 사람이 껴야 하고 중간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그 중국 사람이 껴도 이게 이제 정확하게 거래하기가 어려운데 한국인이 중국인하고 거래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어렵지. 그 세부 경력 이력서야. 이력서 안에 자기가 했던 것들을 이제 조금씩 표현을 해서 넣고 자기가 했던 업무 그게 어느 정도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지 어디에다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진 거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수정을 한 후에 자소서하고 조금 조율을 된 상태로 일단 오픈을 해 놓는 거지. 오픈을 해 놓고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야. 뭐 일단은 이직을 한 이후에는 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면 되고 이직하기 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완성을 해놔야지. 그지? 그리고 이직을 한 이후에는 뭐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내가 했던 업무가 하나씩 늘어나잖아. 늘어나면 그런 것들이 세부 이력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면서 뭐 수정이 되면 돼. 자소서야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지만 이력서는 뭐 몇 개월에 한 번 준비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하루에 30분 정도만 뭐 이력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소서 한 줄이라도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이제 수정을 해가면 돼. 그러면서 내 꾸준히 기업도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괜찮은 기업들이 나왔다가 뭐 이번 주말에 또 뭐 마감하는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 뭐 그런 회사들은 뭐 기회를 놓치면 끝나는 거니까. 그쵸. 꾸준히 보고 네 시야에 들어오는 회사 있으면 이 회사 괜찮다. 이 회사 한번 가고 싶다. 근데 지금 내 조건이 안 되네. 그래도 일단 이력서 쓰고 자소서 써서 거기에 내가 정말 뭐 막말로 지금은 내가 뭐 조건이 안 돼서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몇 년 후에 내가 당신네 회사 꼭 준비해 갖고 들어가겠다. 뭐 이런 식의 자소서라도 써서 넣어보란 얘기지. 그게 스스로한테 동기가 돼. 그런 회사를 계속 찾는 거지. 여기도 괜찮네? 이런 분야도 있네? 이런 직업 괜찮겠다. 이런 직업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뭐, 이런 것도 알아갈 수 있는 거고. 기계 분야, 특히 뭐, 지금 네가 속해 있는, 뭐, 모빌리티나 배터리 관련된 분야, 이쪽 분야는 발전이, 속도도 너무 빠르고, 뭐, 새로운 것들이 막 금방금방 나와서, 대응을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무색할 정도야. 진짜 뭐 열심히 꾸준히 평소에 준비하고 있다가 탁 나오면 얻어 걸려야 돼 그냥 그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평소에 늘 그냥 꾸준히 생각하고 있으면 돼.
근데 제가 꼭 모빌리티 분야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지. 그 의료기 회사 내가 추천했어. 어. 의료기 중에서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뭐 억 단위 이상 되는 기계. 그럼 정말 정밀한 기계고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는 기계들이거든, 그것들이. 그런 기계를 정비할 수 있는 엔지니어. 그런 사람들을 뽑는 회사들이 좀 있어. 근데 이게 외국 기업이란 말이야. 또 그 회사에서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자소서 항목이 별도로 있는데 그런 자소서 항목을 어떤 걸 이제 요구하는지 이런 걸 보면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찾는지도 보인다고. 이제 그렇게 포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회사의 이미지나 인재상 이런 것들을 쭉 이제 봤을 때, 아, 이런 회사 괜찮겠다 싶어서 내가 추천했던 회사가 몇 곳이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이번 주 마감이야. 근데 대원이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이제 이력서나 자소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 크게 기대는 안 하지만 일단 한번 지원은 해보라 그랬거든. 그렇게. 평소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회사가 탁 보인다 그러면 그냥 탁 넣을 수 있잖아. 남은 전류량, 뭐 사용 시간, 뭐 이런 거 다 표현이 되잖아. 네. 그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 말하는 SOC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몇 프로 남았다라고 이제 IoT에다가 표시를 해주잖아. 그쵸. 그게 이제 여기서 이 개념으로 하면 SOC라고 되는 건데, 이제 고장 진단이나 셀 밸런싱 같은 경우가, 고장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고장 코드, 폴트 코드를 만들어서 어떤 시그널이 왔을 때, 뭐 코드 몇 번을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 범주 안에 들지 않는 결함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지금 너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 그 고장 코드는 안 떴는데 뭐 결함이 나오는 이런 거. 그런 거. 즉 그런 게 이제 매뉴얼에 없는 결함이라고 보는 거지.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결함 코드를 출력하는 원리가 결함의 원인은 뭐다.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 이유를 알았어. 하지만 해결 방법도 물론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결국 그 보드를 교체해야 되는 거거든. 이건 비용 문제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을 가능성이 일단 높으니까. 그래서 원인은 파악해서 조치를 할지 말지를 이제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의미는 있는 거고, 거기에 조금 더 나가서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그 구모델 그거를 니네도 점차 폐기를 한 다음에, 네. 그럼 폐기를 해서 다 버릴 거냐?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로 내가 얘기했던 게 그거를 완전 수동으로 개조해서 팔아라, 중고로. 그러면 다만 돈 10만이라도 받으면 버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얘기지. 고철값보다 많이 나오니까. 뜯어보고 개조해보고 뭐 이거를 뭐 또 어떤 방식으로 판매도 해보고, 이게 너희들이 나중에 사업할 때 의미가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 것들도 한번 제안을 해서 한번 해보고. 고전압 배터리 히터 릴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도 부스바. 그 지난번에 그 인터 배터리 전 거기서도 갔더니 전부 부스바 이러더라고. 부스바. 버스바. 우리끼리라도 버스바라고 꼭 얘기해주자. 부스바. 부스바. 버스바. BUS 발음해봐. 그러면 버스. 다 버스라고 해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부스바가 웬 말이니 이게. 근데 이건 뭐 피복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 네, 맞아요. 그냥 그래서 전선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 절연히 별도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실제로 이게 버스라는 개념이 뭐 예전부터 계속 쓰이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자동차에 쓰이면서, 그러니까 전류가 많이 사용이 되면서 자동차에도 이제 버스가 사용이 됐고, 그렇다 보니까 이 버스라는 개념을 너희가 먼저 이해하면 되는데, 버스의 어원 내가 얘기해줬나? 전원 소스는 하나인데 이 소스 하나에 연결되어야 하는 시스템은 수백 개란 얘기지. 그럼 수백 개의 시스템에 있는 전선 수백 개를 배터리 하나에다 다 연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뽑은 다음에 뽑은 데다가 연결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버스라는 걸 만들어 놨어. 그래서 그 버스가 한 개가 아니야. 그 버스도 한 개가 아니야.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무슨 버스, 무슨 버스 이렇게 이름이 달라지고 버스를 만들어 놓고 그 버스에서 각각의 시스템으로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 그렇다 보니까 전류의 양이 많으니까 단순 전선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굉장히 굵은 구리막대를 이용해서 버스를 만들어. 그렇다 보니까 생긴 게 막대처럼 생겨서 바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버스 바라는 명칭으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항공기에서는 바라는 말도 안 써. 그냥 버스라고 그래, 다. 왜냐면 이걸, 이 어셈블리 분해해야 안에 이제 버스바가 보이니까. 더 쉽게 보기는 어렵고, 아무튼, 이 배터리 관련된 시스템 안에는 이 버스바가 존재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버스바를 통해서 배터리 팩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배터리 팩과 여기 뒤 앞에서 언급했던 뭐 프리차지 릴레이나 메인 릴레이나 뭐 전류 센서 이런 것들이 버스바를 거쳐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얘기야. 과거의 스마트폰은 전류량까지 계산을 하진 않아서 전압만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뭐 50%였다가 갑자기 막 1시간도 안 돼서 뭐 0%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노후된 배터리의 경우에 뭐 50% 내지, 그러니까 몇 퍼센트 남았다라는 양이 전류의 양으로 표현이 된다면 뭐 몇 퍼센트가 몇 시간이다 이런 것들하고 꾸준히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즉 예측 가능한 사용 시간이 측정이 되잖아. 근데 과거의 배터리들은 특히 스마트폰도 그렇고 과거의 배터리들은 전류의 양으로 퍼센테이지를 표시한 게 아니라 전압의 양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가 노후되면서 전압이 뚝뚝 그냥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 전압과 전류가 일정하게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게 퍼센테이지와 내가 사용 가능한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지. 셀 모니터링 유닛이 되겠다. 이게 각각의 셀의 측면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에 인터배터리 거기 전시에서도 이게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혹시 봤니? 기억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한 10분 넘게 거기서 대화를 했던 업체가 이 업체였어. 실제로 모니터링 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들고 와서 거기서 전시를 하고 있었던 회사가 있었어. 그래서 이 SOC를 분석하는 변수가 뭐뭐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뭐 자꾸 엉뚱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난 궁금해서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그 화학 배터리를 쓰지 않는데, 그래서 이게 이 화학적 상태, 그 일렉트로라이트의 화학적 상태까지는 체크하지 않아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건 일부 고가의 장비들이나 쓰는 배터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일상에서 가격이 비싸거든 그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거나 전기차, 뭐 전동 모빌리티 이런 쪽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아직 리튬 이온이 뭐 압도적으로 아직은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 아직은 더 많은 투자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무튼 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이유, 반드시 필요하는 거야. 셀 모니터링을 한다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꼭 모니터하는 부분이 셀의 온도, 전압, 화학적 상태, 이거는 꼭 들어간다. 그것만 놓치지 마라. 그날 거기 전시되어 있던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순행식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공냉식 배터리를 들고 온 업체가 하나 있었어. 기억나? 본 적 있어? 공냉식이요? 그래서 강하게 블로우 모터를 이용해서 강하게 바람을 불어 넣어서 냉각시키는 방식을 유지하는 배터리 업체가 그날 거기에 나와 있었고, 대놓고 다 순행식인데 딱 한 업체만 이게 공냉식을, 그 강제 냉각 방식을 쓰고 있는 공냉식 배터리 셀을 갖고 와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이것저것 좀 거기서 가서도 좀 물어봤지. 근데 쪼개서 배터리 이제 쪼개서 배터리라는 기능을 할 수 있는 물체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으니까 쪼갠 거 그게 셀이야. 거기서 더 쪼개면 배터리로 쓸 수가 없는 거. 그치? 네. 그거를 셀이라는 용어로 부르고, 이 셀을 셀을 덩어리로 묶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 뭐지? 그게 모듈. 그 모듈을 또 엮어갖고, 또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거. 그걸 이제 배터리 팩이라고 부르지. 그, 셀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듈 자체를 교체할 수 있어야, 그걸 모듈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생산 단계든 AS 단계든 기존 전기차 배터리가 현대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내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플랫폼, 그 플랫폼 하나는 똑같이 쓰는데 이걸 가지고 승용차를 만드느냐 SUV를 만드느냐에 따라 이 패키지 안에 모듈을 몇 개 넣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만약에 같은 플랫폼을 가지고 스포츠카를 만들겠다 그러면 모듈을 적게 넣을 수도 있겠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적게 넣는다. 아니면 SUV를 만든다 그러면 모듈을 더 넣어서 용량을 크게 만들겠지. 여기에 셀을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고용량의 셀을 넣는다면 같은 크기의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품이 저희 지금도 그렇게 나와? 회사에서. 자기네들 제품을 만들면서 배터리 패키지도 만들어서 AS 부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새로운 버전이라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용량의 배터리 팩을 만들 이유는 없지. 같은 팩을 만들어서 그냥 저장하고 있다가 판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품이다 그러고 가서 그걸 사서 쓰지만 좀 아는 사람들은 굳이 정품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야. 제품의 신뢰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서 수리를 하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 배터리라는 게 딱히 요즘은 셀 자체도 워낙에 품질 좋게 잘 나오는 셀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모듈까지도 아마 교체가 안 될 거고, 애초에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할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돼. 애초에 설계해서 만들 때 모듈이나 셀을 교체할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더 전제 조건이야.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던 셀 밸런싱이나 셀 모니터링 유닛이나 이런 장치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응을 해서 셀 자체의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포괄적인 BMU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